안녕하세요. 장판 정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진철의 편의시설 시간이고요. 저는 이름은 김진철, 지체장애인이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와 감리를 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BF 인증에 대해서 전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BF 인증 심의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BF 인증,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시간에 그 광고해 드린 대로 그 열린관광지, 우리 수원에 열린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매번 여러분들이 들었던 분들이지만 그 두 분과 역시 한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편의시설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네, 저는 BF 인증 컨설팅, 무장애 관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최덕권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최덕헌입니다. 저는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보고 있고요. 동시에 BF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덕권 부장님은 우리 수원에 이 BF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맡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일도 많으시겠어요? 저랑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오늘 그 열린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 열린관광지는 여러분들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열린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한 정부에서 아니죠 문체부에서 한 40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금액을 대응 투자를 해서 그 관광 약자, 그러니까 관광하기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그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랄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랄지 아니면 어린이랄지 이 관광 약자들의 그 관광지 접근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행사가 바로 열린관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열린관광 치면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수원에도 2020년도에 열린관광지 3곳이 지정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개보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관광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면 벌써 4년 전인데요. 이게 얼마나 변했나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열린관광지에 대해서 무장애 그런 강의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열린관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관광지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어진 것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의증진법상으로 봤을 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요. 이런 오래된 시설들 또 낡은 시설들을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을 하면서 정말 관광 약자분들이 관광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실무를 많이 담당하신 최덕권 부장님도 열린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열린관광지 말 그대로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진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가 우리 법에서 적합성 확인을 다루지는 않는 사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찾아보기가 적합한 편의시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린관광 사업이 이 관광약자 특히 이 취약한 보행이랄지 이동이랄지 적분에 취약한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원에 열린관광지가 있는데 세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세 곳 모두 그 수원 화성하고 관련된 곳인데요. 수원 화성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우리 그 수원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 책자를 찾아보니까 그 조선 성곽 건축의 꽃 뭐 등등등등 해서 22대 정조대왕이 그 아버지 뭐 장헌세 사도세자라고도 하는데요. 효심에 그 수원 화산으로 그 묘지를 쓴 다음에 옮긴 다음에 1796년에 완공된 성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그래서 그 좀 뭐 자료를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완성된 그런 화성 성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전문가인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아니면 그 기술적으로 2년 반에 걸쳐서 이 넓은 화성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원 화성의 여러 가지 그 위대하고 대단한 점은 점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딘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 곳은 첫 번째 연무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성행궁, 세 번째는 장안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요 세 곳 중에서 연무대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최덕권 부장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화성 행궁을 다녀왔습니다. 횡궁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던데요. 네,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장안문, 장안공원 한번 쭉 돌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하죠. 그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좋네요. 아주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롭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무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무대는 그 보통 그 논산에도 연무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명사로서 그 뭐 육군 훈련소를 이르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그 논산의 연무대라든가 아니면 연무동도 이 연무대에 같이 연관돼서 그렇게 이름을 져줬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연무대에 대해서 우리 이진욱 대표님께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무대라고 하면은 육군 훈련소의 별칭을 의미하는 뜻이더라고요. 수원 화성의 지휘소인 동장대를 달리 해서 연무대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이제 장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장대란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수원 화성에 머물던 장용 외영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라고 합니다.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 두 곳이 있습니다. 또 동장대는 무술 연마가 이루어진 곳이라서 연무대라고도 불린다고도 합니다. 동장대는 1795년 정조 19년 7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 25일 완공되었으며 이곳의 지형은 높지는 않지만 사방이 트여 있고 등성이가 솟아 있어 화성 동쪽에서 성안을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연무대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논산 훈련소의 별칭도 연무대인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무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연무대를 가시면 그 화성 열차, 그 행궁 열차 타는 곳에 보면 그 열린관광 그 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열린관광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매표하는 그 매표소랄지 아니면 그 활 쏘는 그곳에 경사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그 휠체어 사용자라든가 그 관광객자가 잘 이용할 수 있게 열린관광지가 선정이 되면서 그 개보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창룡류 문에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촉지도식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직접 그 촉각 모형
창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촉각 모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그 창녕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플라잉 스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공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휠체어 사용자도 그것을 탈 수 있게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열린관광에서 그 했던 그 사업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떠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열린관광 사업 내용과 현재 보존 상태 같은 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근본에 그 플라잉 스원의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그 앞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가 3.3, 세로가 5m 이상 규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플라잉 스원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좀 옹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규격을 좀 기준에 맞게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열기구를 타는데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건 참 잘 되어 있는 시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그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휠체어 이용자분이라든가 관광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연무대에 갔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촉각 모형 그러니까 그 창녕문의 모형을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촉각으로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촉각 모형이 있는데 거기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배터리가 네네. 없어서 거기 이제 뭐 야간에 조명이랄지 아니면 음성 안내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저기 수원시 관계자분들이 좀 빨리 수리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플라잉 스원에 아까 말씀하신 그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리프트, 그 플라잉 스원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리프트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 리프트라 하면 그 뭐 SRT라든가 KTX 이런 열차에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시는 그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 관리소 뒤편에 커버가 씌워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게 첫째는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휠체어 사용자분들도 거기 좀 많이 좀 이용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문대도 가시고 만약에 경사로가 좀 어디가 고장난 곳이 있으면 이래저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좀 민원도 좀 제기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최덕헌 부장님 뭐 수원 시내 여기저기 다 다니시니까 연무대 뭐 보시고 느낀 점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에 열린관광지 조사를 최근에 또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년도에 화성 행궁을 비롯해서 연무대 이렇게 해서 열린관광지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예. 올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열린관광지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행궁을 비롯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역시 이제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아직 덜 돼 있다는 점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열린관광지 사업을 하면서 어디 그러니까 어디를 개보수를 하고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뭐 휠체어랄지 유모차가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비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 다 봤지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든가요, 최덕권 부장님? 일단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이제 개선할 점들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치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끝에 한번 저 정리하면서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럼 저기 이준욱 그 대표님, 우리 연무대 창녕문 정리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고치고 아니면 그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플라잉 스원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화장실 내부에 시각 경보기라든가 그런 안내 사인들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용 발권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전면에는 약간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실제 휠체어 이용자분이 발권을 하기가 약간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좀 평탄하게 마감을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플라잉 스원 그 이용하는데 대기하는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타기 탑승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있는 경사지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다 보니까 실제 휠체어 이용자분이 대기를 할 때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 경보기가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 저 피난층 1층 건물이고 또 그 적정 크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각 경보기가 설치 안 돼 있고요. 제가 조사한 그 장안 공원 쪽도 여러 개의 화장실 중에 시각 경보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뭐 무방하지만 이 BF 인증을 받으려면 시각 경보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저기 민원을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스원 발권기 같은 경우에도 그 경사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기 장소가 이 바닥에 야자 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야자 매트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치를 하셨겠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그럼 연무대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었나요? 그 연무대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국궁이라고 하죠. 이제 활 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활을 쏘는 그런 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휠체어 이용자분이 활을 쏘고 나서 그 쏜 활을 다시 주스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앞에가 포장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관여까지 접근하기가 약간 제한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자세히 보셨네요. 저는 그 연무대 그 주차장 쪽에 그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유실까지 있는 아주 그냥 잘 돼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서 수유실을 점검을 했었는데 수유실 안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런 세세한 면까지는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연무대 착륙문 쪽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우리 이진욱 대표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라는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성 행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수원 화성 너무나도 유명한 화성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선왕조 22대 정조대왕 이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나오죠. 사도세자는 이 영조대왕이 책봉한 그런 명칭이고요.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이 즉위한 뒤에서는 장원세자로 이제 그 이름을 좀 높여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장원세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원 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진욱 대표님이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 포부가 담긴 시설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으로 정식 명칭은 화성, 별칭으로는 수원 화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1794년 정조 18년에 시작해가지고 1796년 정조 20년에 축성된 것으로
성곽의 길이는 총 길이 5.74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긴 이런 성을 2년 반 만에 완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 토목 쪽으로도 아주 그 뭐 정약용의 그런 거중기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대단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화성 행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행궁의 그 역사적 가치 내지는 그 역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이어서 그 열린관광지에도 연이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수원 화성 행궁은 제가 다녀왔는데요. 일단 행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 화성 행궁은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은 1789년 정조 13년 수원 산업시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립되었습니다. 행궁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 휴양, 능원, 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를 하는 곳을 말하며 화성 행궁은 왕이 지방의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이었습니다. 행궁은 총 567칸으로 전국 형태를 이루며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가 참배하기 위해서 거동할 때 행궁으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 화성 유수부 관하로도 같이 이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시에 역할을 한 게 바로 화성 행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 수원에 특히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돌아보는 그런 곳인데 저도 갔는데 이 특별히 문턱 때문에 이 출입문 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곳은 너무 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정말 세게 부딪혀서 그 좀 띵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거기 이제 열린관광 관련돼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화성 행궁에 편의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쭉 둘러봤고요. 조금 나열해 보는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표소 옆과 행궁 내 주요 건물의 촉지, 음성,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행궁 입구 좌측 광장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가 있고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등 충전을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좌측 외부 광장에 화성 행궁 내부 관람 초입부 신풍로의 우측에 관광 안내소가 역시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 매표소를 따라가 보면 관람 안내, 대여 서비스 안내, 화성 어차 이용 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행궁 입구 좌측 외부 광장과 화성 행궁 내부 관람 초입부 신풍로의 우측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 관광 팜플렛 및 점자 안내 도서가 또 비치돼 있더라고요. 안내 도서까지 제공받아 점자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시설 이용에 많은 유용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와 휠체어,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표소 전면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등받이하고 팔걸이가 없이 이제 의자 형태로만 설치돼 있어서 몸이 불편한 이제 노인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앉아서 편히 쉬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둘러봤는데요. 영유아용 화장실과 남녀 장애인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가 설치돼 있었고 영유아용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역시 같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소변기에는 역시 기본적이죠. 손잡이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고요.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우리 적합성 확인 업무에서 보고 있죠. 기준에 맞게 설치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20년도 그 당시 열린관광지에 그때 조사했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때는 좀 반영된 부분이 보여가지고 그나마 조사를 하면서 둘러보면서 좀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조사 결과가 반영이 일부라도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좀 나름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휠체어 사용자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그 문턱 때문에
말씀드린 문턱 때문에 그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아직도 그건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턱이 있으면 문턱을 전후로 해서 수평면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BF 기준에서는 그게 1201m 20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거기서 회전을 해서 방향을 돌리려면 그 1.5m 그 사각 네.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구조상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외국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휠체어 타신 분이 그걸 넘다가 앞에서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앉아 있고 고정이 안 된 상태면 그 우리 시쳇말로 앞으로 쏟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하지에 보통 이 힘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경사가 지면 바로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부장님? 안 그래도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 한옥의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다 하부에 이제 문 같은 거에 턱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경사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기준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경사로 시작하고 끝부분에 1.5, 1.5로 이제 수평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경사면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문턱에 바로 경사면이 설치돼 있거나 그 수평면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넘어짐에 의한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설치라고 편의시설이라고 설치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위험 요소로 작동을 했던 그런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왔죠. 최덕권 부장님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화성 행궁을 다루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싸이의 아버지 신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성행궁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요, 그 턱이 있는 그 사찰 같은 경우도 그 경사로를 아주 잘 풀었던데 우리는 너무 좀 그 생각이 좀 짧지 않았나. 그냥 경사로만 이어지면 그 휠체어 사용자 보고 이용하지 말란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옥 특히 목조 주택이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특히 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바닥에 기단이라든가 이렇게 단차를 높이 두지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는 마당에 그 최덕권 부장님 그 어떻게 개선 방향 같은 것도 같이 한번 가져오셨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턱에 대한 방법은 이제 경사로가 되겠죠. 경사로로 설치하는 방법 외에 이제 문턱 말고도 단차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뭐 50cm 이상, 뭐 1m 가까이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우회관, 복례당, 유여택 정도의 주출입구 쪽이었거든요. 그쪽은 실질적으로 수직 리프트라는 대안밖에 우리 법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직 리프트를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행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행궁 내를 돌아다니는데 이 보행로에 이제 야자 매트라든지 의외로 보행 장애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좀 이제 바퀴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 마감재를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한이 있는 게 흙바닥이 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트렌치나 이런 이제 우수 배관을 좀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사로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계단으로 만들고 리프트를 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리프트는 그 우리가 역사에 가면은 뭐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충전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행궁을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것보다는 화장실이 이용할 때 그 행궁 내 화장실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근의 미술관이라든지 인근 상가 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예. 아, 그래도 저기 그 세세하게 조사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조사한 그 장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안문은 수원의 북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문이고요. 북문이고 이자 정문이고요.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문 양쪽으로 그 성벽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화서문이나 뭐 화옥문 아니면 창녕문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서문 방면으로는 장안공원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장안문 쪽으로 쭉 가시면 화서문이 나오고 서북 공심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상징이자 그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있는 그 마크가 바로 이 서북 공심돈을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원을 연고로 한 그 축구 구단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라든가 수원 MBC의 엠블렘인 역시 화성에서 따왔고요. 그 야구 구단 K위즈 홈구장인 수원 케이트위즈 파크 전광판 위에도 수원 화성을 형성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수원하는 성벽을 모티브로 한 것은 뭐 제10 정투 비행단 정문에도 이런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안문은 정문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공원도 많이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화장실이 4곳이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그 장안문 안쪽으로는 그 무장의 관광 종합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관광객자들 그 안내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었고 그게 이용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지금 관광기념품점으로 바뀌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하더라도 그런 그 무장의 관광 종합 안내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기념품 샵으로 바뀐 거는 좀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조용필의 허공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관광 기념품 샵에서 이 장안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매표소가 있죠. 매표소가 전에는 그곳에서 표를 사서 입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냥 안내소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표소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좀 낮은 위치에 그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아서 매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표소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면서 공원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촉각 모형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각장애인 이렇게 만져보면 이 장안문의 그 외형이랄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창룡문은 그 배터리가 완전히 분실이 된 상태였고요. 여기 장안문은 아예 고장이 나서 제대로 뭐 그 음성 안내랄지 아니면 야간에 그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장치는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이 화장실 4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그 화장실에 경사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맞이 화장실, 장안문 화장실, 장안공원 화장실, 화선문 화장실 이렇게 4가지나 넓게 4곳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아까 저기 이진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각 경보기가 없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는 시각 경보기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 BF 특히 이 장애인들 아니면 광각약자분들은 청각장애인들은 꼭 필요한 게 이 시각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로, 그러니까 보통 건물도 그렇고 어떤 이런 외곽에 있는 건물들이 이 땅바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단을 설치를 하죠. 근데 이제 이 BF나 장애인 편의시설에서는 이 계단을 엄청 그 접근하기 불편한 그런 시설을 판단하기 때문에 계단에 대체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계단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그 입구가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계단을 많이 만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름철에 내리는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1000에서 1500mm 정도 되는데 이 여름에 그 소나기로 인해서 한 뭐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호우 때문에 계단이나 경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들 많이 얘기들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타려고 이 보도로 접근을 하다 보면 2단 내지 3단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원역 앞에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집중호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트렌치라든가 이런 설비를 추가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화장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접근로가 그 경사로가 최소한 12분의 1 내지는 18분의 1 정도로 좀 완만해야 되는데 뭐 7분의 1짜리도 있고요. 7분의 1은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도 8분의 1 최소한 8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데 달맞이 화장실하고요. 장안문 화장실은 부분적으로 7분의 1이 확보된 경우 좀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생용품 수거함이 없습니다. 특히 위생용품 수거함은 뭐 여자분들만 쓰는 그런 장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요루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배변 아니면 배뇨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했던 그런 물품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위생용품 수거함이 남자 화장실이나 최소한 여자 장애인 화장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는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 아니면 척수장애 있는 분들을 위한 그 등받이라든가 아니면 문을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동문이 아니라면 그런 날개벽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세면대가 어떤 것들은 그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앞부분 그 발 부분이 그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면들이 있어서 좀 접근하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고요. 예, 오늘 그 우리 2020년에 그 선정된 열린관광지 수원의 세 곳을 한번 쭉 그 BF 아니면은 편의시설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열린관광지 내지는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열린관광지 조성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이게 뭐 1년 차, 2년 차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 공원, 뭐 수목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애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금처럼 실태 조사를 하거나 열린 관광지 조사를 해서 뭐 수정 보완을 해달라라는 이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많은 조사와 어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 모시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럼 우리 마지막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곡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 신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판 정답.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